네, 그래서 공급률과 실적률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실적률을 가만히 보면 비중분어 단위 질량입니다. 그러면 비중은 이거는 진비중을 나타내겠죠. 위에 거는 단위 질량은 일종의 겉보기 개념이죠. 그래서 진비중분어 겉보기 개념의 단위 질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겉보기의 단위 질량이 크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공급이 적다라는 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적률이라고 나타낼 것이고 실적률의 반대되는 개념이 공급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말 그대로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라고 하는 것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최소치수의 채눈을 공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를 말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아까 체가름 시험 이야기를 했었죠. 자, 체가름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채를 이렇게 청청히 쌓는다 그랬습니다. 청을 청청히 쌓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는 눈금이 크다 그랬고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눈금이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골재를 부었습니다. 섞여 있는 골재를 부었겠죠, 그죠? 크기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부었습니다. 부으면 최고 위에는 예를 들어서 눈금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빠져내려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통과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통과시키는 비율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100%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거에서는 98%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2%가 남죠. 여기는 두 번째 채에는. 세 번째 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비율로 봤을 때 세 번째 채 중에서는 이 채에서는 한 92% 통과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90% 통과했다. 이 밑에는 예를 들어서 70%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통과되는 게 적겠죠, 그죠? 왜 눈금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50%, 뭐 30%, 10% 여기는 통과를 한 해도 못 했다. 0이다. 그러면 0이라는 이야기는 이 밑으로는 아예 이제 못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자, 이게 체가름 실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시키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의 채눈을 이야기해서 이거를 우리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다 라고 부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다 통과했죠. 98%, 92, 90. 자, 그럼 90% 이상 통과시킨 채 중에서 최소의 치수. 최소 치수는 어느 겁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예를 들어서 뭐 20mm다. 이 채 눈금이 20mm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골재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20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골재가 한 개 있다고 해서 그게 그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가름 실험을 했을 때 다 통과되고 90% 이상 통과되는 채 중에서 최소 치수의 채, 요거를 우리가 굵은 골재 최대 치수라고 이야기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거 앞에서도 우리 굵은 골재 최대 치수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클수록 소요의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량이 감소되어서 경제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크니까 이거는 단위 수량이나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지면서 경제적인 그런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굵은 골재 최대 치수하고 단위 수량과의 관계가 되겠고, 밑에 있는 거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하고 단위 시멘트량과의 관계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다시피 반비례 관계가 이렇게 성립을 하죠.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 수량은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 마찬가지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커지면서 단위 시멘트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표준 값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구조물의 종류가 있고 묵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댐 콘크리트.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면 묵은 콘크리트는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콘크리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철근 콘크리트는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죠. 자, 포장 콘크리트는 도로 같은 거 포장할 때 사용하는 도로 또는 주차장 이런 거 사용할 때 쓰는 포장 콘크리트가 될 것이고, 댐 콘크리트는 아무래도 매스 콘크리트라 그랬죠. 덩치가 사용량이 아주 많은 거를, 그리고 그 단면이 큰 거를 매스 콘크리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댐 콘크리트는 매스 콘크리트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묵은 콘크리트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묵은 콘크리트는 최대치수,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이 정도 되고, 그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된다. 자,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묵은 콘크리트보다는 아무래도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중에서도 단면이 큰 콘크리트, 기초, 교각, 다리에 교랑 받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초, 교각, 두꺼운 벽 등 이럴 때는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이와 같이 좀 큽니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에 구조물, 두꺼운 판이나 또는 판, 보, 벽, 기둥.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집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그 구조물의 요소가 판, 얇은 판, 우리가 슬래브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슬래브, 판, 보, 빔을 우리가 보라고 그럽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벽, 벽은 잘 알죠. 기둥 잘 압니다. 그죠? 자, 이럴 때는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비교적 작습니다. 왜 작을까요? 그렇죠. 철근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철근이 들어있으니까 철근하고 철근 사이에 이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크다. 그러면 이 큰 그 골재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확대 기초. 이거는 기초는 기초인데 이 기둥 밑에 흙 속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이 내려오는 하중을 집안에다 이렇게 전달을 하는 이런 부위를 확대 기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벽, 케이선도 큰 교대라든지 교각 밑에 들어가는 기초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케이선 이런 쭉 들어가는 기초 중의 형식 중에 하나가 케이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케이선 나중에 또 나오겠죠. 뭐 공기 케이선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선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요거를 한번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골재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재 알의 모양은 둥글고 구형에 가까운 것이 좋으며 가늘고 길거나 평평하거나 얇으면 부스러지기가 쉽고 불안정하고 공격률도 나쁘게 된다. 네, 모가 많은 것도 공격률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동글동글한 이런 놈들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놈이 아니고 다른 거 방금 이렇게 가늘고 길거나 평평하거나 얇으면 어떤 게 안 좋다? 자, 워크빌리티가 높아질 수가 없다. 워크빌리티가 안 좋다는 이야기고, 워크빌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모래도 많이 넣고 뭐 다른 거 많이 넣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멘트하고 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다 안 좋다? 그렇죠.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물이 차지하고 있던 그 공극만큼 결국은 물이 증발하고 남는 공간은 공극이 될 것이고, 그러면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있어서는 평평한 골재나 가늘고 긴 골재가 철근과 철근 사이에 걸려서 그 밑의 콘크리트는 수극과 공극을 만들 위험이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평평한 골재가 있으면 저번에 블리딩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밑에서 이 속에 있던 공기나 물이 위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쭉 올라오다가 평평한 그런 골재가 있으면 이 밑에 고이겠죠. 못 올라오고. 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결국 뭐가 된다? 물이 차지하는 공극,
또는 공기가 차지하는 공격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강도가 저하된다든지, 또는 철근 밑에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부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한 공격이 있으면 부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철근 주위에는 콘크리트로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밑에 어떤 공기가 있다든지 하면 부착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런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용하는 것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형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죠. 동그랗게 된 것, 자, 이런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도,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입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골재의 작고 큰 입자가 혼합된 정도를 입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밑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입도가 아주 양호하면은 비교적 적은 시멘트, 단위 시멘트량으로 경제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자,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 체가름 시험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골재 입도 분포를 보면, 자, 이거는 균일한 크기의 골재 입도입니다. 얼핏 보면 좋아 보인다,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입도가 좋은 골재보다는 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왜? 공격이 이렇게 막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공격 안에 시멘트 풀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비경제적인 면도 있고 강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도가 좋은 골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또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또 뭐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잔입도만 막 이렇게 있고 또 굵은 입도만 이렇게 있고 중간 입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그런 입도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입도를 가진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입도가 좋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자, 콘크리트의 워크빌리티가 증대된다. 자, 입도가 이렇게 양호하면은 워크빌리티가 증대된다. 무슨 말입니까? 작업성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요의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단위 수량,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고, 재료 분리 현상을 감소시킨다. 자,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재료가 분리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리된다? 자갈은 자갈대로, 그 다음에 모래는 모래대로 분리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입도가 아주 좋으면 막 자갈도 있고 좀 작은 자갈, 중간 자갈, 모래, 큰 모래, 작은 모래 이렇게 있으면 이게 재료 분리가 좀 덜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료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갈대로, 모래대로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재료 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도가 좋으면 건조 수축이 적어지고 내구성이 증대가 되더라. 자, 그래서 적당한 입도를 가진 골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가름 시험은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 자, 이거는 구른 골재에 대한 체가름 실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체가 상당히 크죠. 장골재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큰 사각형이 아니고 동그란 모양으로 좀 작은 모양으로 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체가름 실험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장골재인 경우, 굵은 골재인 경우, 자, 이거는 체의 공칭 지름입니다. 자, 이거 가로축은 체의 공칭 지름 5mm, 10mm, 20mm, 40mm, 56mm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통과 중량 백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 40, 60, 80, 100%. 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슨 말이냐면 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보면, 자, 같습니다. 장골재입니다. 여기에 점이 찍혔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1.25, 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겠다.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2.5mm 체의 80%가 통과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장골재와 굵은 골재 구분하는 게 몇 mm라 그랬습니까? 5mm라 그랬죠. 자, 5mm 따라가 볼까요? 쫙 따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의 100% 가까이 통과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정의에서 그랬습니다. 5mm 채를 거의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의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80% 이상 통과한다는 이야기고, 보다시피 거의 통과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장골재라는 이야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1.25mm 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이게 이런 놈도 있을 거고 또는 이런 놈 사이에 막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5mm면 예를 들어서 뭐 60% 통과하는 놈도 있을 거고 70%도 있고, 그죠? 80%도 있죠. 80%. 자, 이렇게 통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왜 이 범위에서 이 범위까지 범위를 이렇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은 장골재라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사이즈가, 입도의 크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범위 안에 이게 이제 무슨 모양입니까? 뭐 바나나 곡선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이 파란색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도 그 체분석 실험을 해가지고 입도 곡선을 쭉 그려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1.25%에 몇 퍼센트 점 찍고, 2.5에 몇 퍼센트 점 찍고, 여기에 점 찍고, 딱 점 찍었을 때 요게 요 안에 들어와 줘야 이거는 입도가 양호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굵은 골재다. 그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아까 굵은 골재는 5mm 채에 거의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거의 다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5에 탁 찍어보면 어떻게 돼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통과된 백분율이 약 뭐 5? 그죠? 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0보다도 작게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의 다 남는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점을 각각에 찍어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줘야 이거는 굵은 골재로서 입도가 양호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뭐 입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곡선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장골재의 표준 입도, 그 다음에 댐 콘크리트용 장골재의 표준 입도 뭐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입도의 표준. 자, 이거는 채의 호칭이고, 이거는 골재의 크기. 자, 그래서 레미콘을 만들 때 레미콘이 뭡니까?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를 레미콘이라 그럽니다. 레미콘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골재 번호를 3571번을 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입도를 가진 그러한 굵은 골재를 사용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위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이해는 되죠, 그죠? 입도가 뭔지, 장골재, 굵은 골재 체가름 시험이 뭔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일단 보고 좀 쉬다 하도록 합니다.